벌써 1년째랍니다. 초대한 적 없는 손님이 매일 밤 찬혁 씨네 집을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누군가를 찾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계속 일주일 한 달이 가니까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면 저는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매일같이 찾아와 박병화라는 사람을 찾는다는 남자. 여기가 제 여동생 방인데 여기에서 한 10번 중 5번 서 계시고 저희가 반응을 안 하면 이쯤에 오셔서 저기 저 창문으로 저 창문에다가 201호 창문을 향해 박병화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남자가 하는 일의 전부랍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시지 하고 좀 참아봤어요. 이게 곧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다가 진짜 1년이 지났는데 2시간 간격으로 6번 정도 왔어요. 12시부터 다음날 제가 아침 8시에 나갈 때까지. 날로 집요해지는 남자의 방문이 찬혁 씨네 가족은 조금 무서워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 사람이 들어왔어요. 잠깐 여기 남의 시민들이 들어오면 안 되지. 왜 찍어요? 자꾸 저희 집 앞에서 부르니까 저희가 할아버지를 쫓아내고 이제 안 들어보내준다 아니면 뭐 가족인데 저희가 아는 체를 안 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꼭 여기 왜 우린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골목에 어둠이 내리고 오가는 사람도 드물어진 깊은 새벽. 그가 나타났습니다. 주저없이 창문 앞에 선 남잔 박병화 이름 석자를 부릅니다. 한 번, 또 한 번. 오직 이름만 되뇌는 할아버지. 늦은 밤 계속되는 외침에 결국 201호 찬혁 씨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혁 씨의 말은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이름만 되풀이하는 할아버지. 여기 안 계세요. 들어가 보실래요? 없으면 이제 안 오실 거예요? 201호엔 박병화라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 결국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올라갑니다. 네, 사시는 집 아니에요. 네, 이제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 그게 아니겠죠? 죄송해요. 주말이니까. 네, 진짜. 저희가 잠을 못 자겠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진짜 안 할게요. 네. 집을 잘못 찾은 것 같다며 사과를 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문제는 이 장면 역시 1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한번 보더니 없네 이랬어요. 그 다음날 다시 왔어요. 하지만 매일 기억을 지우기라도 한 것처럼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박병화라는 이름을 되낸다는 겁니다. 가족이 보고 싶대요. 몇 년 전에 여기 살았대요. 여기 사셨대요. 이 집에. 집 주인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사람은 살지 않았다고 하셨고 이 빌라에 사는 가족을 찾는다는 할아버지. 밤에 자꾸 찾아오시는 할아버지. 네. 안 산다고 하는데 자꾸 그 양반이 찾아오더만. 경찰들도 몇 번 왔어요. 그 양반 때문에. 사무 찾아오겠지. 네. 그때 저희 여기 사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고 들어와서 확인하시라고 집에도 들어온 적도 있었고. 할아버지가 이 골목에 처음 나타난 건 지난해 봄. 한눈에 이제 문 앞에 택시가 하나 싹 서더니 저 지금 우리 아들 집인데 알 거라고. 아들이고 뭐고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 옛날에 여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난 여기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찬혁 씨네 빌라 사람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 역시 남잘 모른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골목에 또다시 나타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대답 없는 2층 창문을 향해 말을 붙여봅니다. 아빠 이거 치킨 가져왔는데 내려가 이거 받아가라. 치킨 이거 받아가라 이거. 오늘은 치킨 한 상자를 손에 들고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닫혔는데 내려와서 치킨 받아가라.
현관문 열어줘. 몇 시간을 꼬박 골목을 지키며 치킨 한 마리를 전하려는 남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아빠 그냥 간다. 아이 추워라. 아빠 그냥 가야 되겠다. 아빠 간다. 진짜 간다. 아이. 마치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쓸쓸해합니다. 빌라 앞을 떠난 그는 딱히 목적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 저곳 거리를 헤매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앞에 멈춰서 뒤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먹다 남긴 음료수를 그대로 집어들더니 익숙한 듯 마시며 길을 걷는 할아버지. 동이틀 무렵까지 길 위를 떠돌던 남잔 한 고시원으로 들어섭니다. 저희 SBS 방송국이에요. 제 찾으러 가는 그 집이요. 예. 거기는 어떤 게 방문하시게 된 거예요? 아들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보러 가는 거죠. 거기 아드님이 사세요? 사는 것 같으니까 찾아가는 거지. 실상은 모르겠지만. 아들이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건물에 사셨었어요? 사라진 것 같아요. 떨어지기까지는 같이 다 살았죠. 네 명이서. 아들 둘하고 와이프하고. 마지막으로 본 게 몇 살 때 보신 거예요, 아드님? 잘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흐릿한 듯 말끝을 흐립니다. 아버님이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보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얘기를 좀 도와드리려고요.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혼자 찾을 수 있어요. 아들을 찾는 일을 돕겠다는 말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혼자서 찾을 수 있다던 아들의 이름을 할아버진 오늘도 불렀습니다. 아, 현관문 열어줘. 새벽녘 지치지 않고 아들을 부르는 소란에 결국 민원 신고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마지못해 골목을 떠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침에 만난 고시원이 아닌 또 다른 고시원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한 대가 도착하고 건물 안에 있던 할아버지를 데리고 나옵니다. 어제 낮에도 왔고 새벽에도 왔다며 적극적으로 그냥 막 오는 거야. 10월달에 한 여번에 돈도 못 받고 지금 근데 1년째 이러고 있어. 지난해까지 이 고시원에서 살았다는 할아버지는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듯 떠난 이곳을 여전히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사람 보면 멀쩡해 얘기가 돼. 근데 돌아서는 어저께 일 1시간 전에 일을 기억은 못해. 대화를 나누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할아버지. 사정이 있어 가족들과 떨어졌다던 그는 자신이 말한 사정의 자세한 내막조차 깜빡깜빡하는 눈치였답니다. 기억나세요? 만난 거 기억 안 나세요? 네. 글쎄 모르겠네. 바로 어제 만난 제작진도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아유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하실까요? 지금 뭐 제가 아니잖아요. 네? 식사를 권하는 제작진의 말에 못 이기는 듯 응하는 할아버지. 조심스럽게 그 집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몇 번이나 사서 가보셨어요? 거기 살았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가족분들이랑 사셨던 건가요? 그 1층에는 부모도 사람들이 있고 2층에는 그 집이니까. 할아버지는 매일 밤 찾던 그 빌라를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삶을 꾸리던 공간이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자녀분들하고는 좀 어떠세요, 관계가? 아들이 둘인데 큰애하고는 뭐 의사 소통이 잘 되는데 작은 애하고는 아직 큰아들도 아빠가 부동산 아빠 다니고 지도 네 다니겠다고. 빌라 앞에서 되뇌던 이름은 자신을 유난히 잘 따른다는 첫째 아들 병화였습니다. 아드님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은데 보기가 미안해. 보고 싶어도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들을 볼 면목이 없다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다는 할아버지. 그 말을 전하기 위해 매일 밤 그곳을 찾아갔던 걸까? 그가 이토록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걸 가족들도 알고 있을까요? 아들을 찾으러 왔다는 이제 신고로 해서 이제 나갔었고요. 어제 자녀분하고 이제 뺐을 때는요, 그 어르신하고 그 자녀분하고 연락을 안 하고 산지 꽤 오래되었다고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와서 그 아버님을 이제 모셔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에겐 대체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 우린 수소문 끝에 그의 오랜 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대학원을 함께 다닌 인연으로 할아버지와 30년을 알고 지냈다는 남자. 최근까지도 그와 통화할 만큼 가까운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맞아요. 충격이고 마음이 무척 아파요. 사실은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남잔 할아버지를 박 교수라고 불렀습니다. 한참 좋을 때는 교육을 가르치는 강사 또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공인중개사는 직종도 있고 또 대학원까지 나오고 창성한 아들도 있고 안주인께서는 그게 이제 원장님이시고 이분은 뭐 행정실장이나 다름없죠. 늦은 나이에 부동산을 전공해 강사로도 활동했던 그는 몇 해 전까지 아내와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통화가 했었어요. 밥 먹었냐, 괜찮냐,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현장 임장 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집으로 생각했죠. 사업을 정리한 건 알았지만 가족들과 헤어져 사는 줄은 몰랐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도 숨겨온 말 못할 사정. 우린 할아버지의 친척을 통해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부싸움이 잦는데 아들들이 볼 때는 아버지는 무능력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뭐를 반항하면 이제 때리기도 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해요. 경제 활동을 멈춘 뒤 자식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할아버지. 아내와 이혼한 그를 자식들은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다 깨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유일한 끈이 이제 통화예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연민 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미 끊어져 버린 가족의 연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 유난히 사이가 좋았다던 첫째 아들의 이름만을 되뇌던 남자. 여기에는 대단한 심리적 상징성이 있다. 과거 자신이 가장 즐거웠던 아들과 함께 행복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또 그 이면에는 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죄책감. 그래서 이제라도 그것을 좀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보상의 마음가짐이 작동해서 맨날 특정한 장소에 가서 아들을 찾고 또 아들을 챙기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남자의 마음에 죄책감과 부채감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버님이 기억을 못해서 그러시지 1년 동안 여기를 계속 오셨었어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냥 식구만 보고 싶다는 그런 거기만 신경 쓰여가지고 다른 쪽은 잘. 며칠간 지켜본 할아버진 조심스럽지만 치매가 의심됐습니다. 우린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기억력 장애도 있고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이전하고 다르게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시는 거죠. 초기 치매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억을 잃어가는 남자는 간절하게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공유한 이들에겐 아마도 깊은 상처로 남은 것으로 보이는 그 시절. 아들의 이름 뒤에 숨겨온 사죄의 마음을 조금 일찍 건넸다면 어땠을까?
남자의 뒷모습이 씁쓸합니다.